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5. 우리 은하에는 다양한 천체들이 있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밤하늘을 보면 은하수를 볼 수가 있어요. 은하수는 은빛, 강, 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밤하늘에서 보이는 은빛 강물처럼 보인다 해서 은하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늘에 희미한 띠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은하수예요. 은하수를 망원경으로 관측해 보면 홀로 빛나는 별 외에도 여러 가지 천체들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을 확대한 건데요. 여기가 여기 맞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궁수자리 별자리가 있어요. 이게 궁수자리 별자리잖아요. 이 궁수자리 별자리에 여러 별들이 있지만 여기 부분을 망원경으로, 이거는 지금 천문 프로그램인데 여기 부분을 이제 망원경으로 확대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거를 성단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제 뭔가 별하고 다르게 생긴 그런 천체가 보이고요. 그리고 같은 궁수자리인데 여기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런 게 보여요. 이런 건 성운이라고 하죠. 역시 그냥 별하고는 또 다르게 생긴 천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1번 성단과 성운에서 우선 성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성단은 별성의 집단, 그러니까 별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성단이고 이것도 성단인데요. 그러니까 성단은 이 이름 그대로 수많은 별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여있는 그 별들의 집단을 성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 궁수자리에서 봤던 이것도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인 성단이에요. 이런 성단은 별이 모여있는 그 모양에 따라서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구상성단은 공구죠. 공 모양의 성단,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구상성단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공 모양, 그러니까 구형으로 생겼잖아요. 이걸 구상성단이라고 하고요. 구상성단은 이건 나중에 할 건데 이 산계성단이라고 하는데 이 구상성단은 산계성단하고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수의 별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별들이 구형으로 빽빽하게 모여있는 그 별의 집단을 구상성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거는 산계성단인데요. 산계성단은 이게 흩어질 산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상성단에 비해서는 이 별의 집단이 엉성하게 흩어져 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별수도 적어요. 수십에서 수만 개 정도의 별들이 비교적 엉성하게 모여있는 그런 별의 집단을 산계성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은 서로 특징이 다른데요. 이때 이런 성단의 경우에는 이 성단을 이루는 별들은 한 곳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종류의 성단은 이렇게 성질이 대체로 같은 종류의 성단은 성질이 이렇게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에 이제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이제 비교하면서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면요. 이 산계성단의 별들은 비교적 최근에 생성된 젊은 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성된 게 최근이니까 아직은 표면 온도가 높겠죠. 이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파란색을 띠는 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산계성단은 나이가 적고 표면 온도가 높고 색깔이 파란색인 별들이고요. 반면에 이 구상성단의 별들은 생성된 지 오래된 늙은 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상성단의 별들은 생성된 이후부터 빛 에너지를 계속 방출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이 별의, 이 구상성단에 있는 그 별의 표면 온도가 낮아졌겠죠. 이렇게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는 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상성단의 별들은 나이가 많고 이 별의 표면 온도가 낮아서 붉은색을 띠는 별들이 모여 있어요. 이 각 성단의 분포 위치는 뒤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산계성단의 예를 보면 이 산계성단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부르는데 황소자리, 그 별자리 황소자리 부근에서 볼 수 있는 산계성단이고요. 이 구상성단은 정갈자리 부근에서 볼 수 있는 구상성단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성운이라고 하는 천체를 할 건데요. 이게 별성자의 구름문자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별과 별이 있으면 별과 별 사이에는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별, 성이죠. 사이 간자.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별과 별 사이에 가스와 먼지 등이 퍼져 있는데 그런 거를 성간물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런 성간물질이 많이 모여 있으면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겠죠. 이것을 성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문자를 쓰는 거고요. 우리 앞에서 궁수자리에서 봤던 이렇게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는, 이건 빨간색인데 뿌옇게 보이죠. 이것이 바로 성운이었어요. 자, 성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반사성운은 이런 건데요. 반사성운은 이 성간물질이 주변에 있는 그런 별이 있죠. 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성운인데 이때 색깔은 파란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별빛을 반사해서 보이는 성운이니까 반사성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반사성운은 오리온 대성운이라고 불리는데 오리온 자리 부근에서 볼 수 있는 반사성운이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오리온 자리 부근에서 볼 수 있는 큰 성운이다. 뭐 그런 거겠죠? 방출성운은 성운을 이루는 성간 물질이 주변의 별로부터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간 물질이 가열되겠죠. 이렇게 성간 물질이 가열이 되면 그 성간 물질은 스스로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빛의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성운이라고 해서 방출성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출성운은 붉은색을 띠고 있는 거죠. 이 방출성운은 장미성운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장미 모양이니까 장미성운이라고 부르고요. 웹불소자리, 그 별자리 부근에서 볼 수 있는 방출성운이에요. 세 번째로 암흑성운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성간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려요.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에 지구가 있고 여기에 별이 있는데 여기에 성간물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운이 있는 건데 이 성간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리게 되면 지구에는 이 별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둡게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간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려서 지구에서는 그 별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두운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암흑성운이라고 해요. 이름 그대로 암흑, 그쵸? 어두운 검은, 암흑성운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암흑성운은 말머리 성운이라고 불리고요. 말머리 모양이어서 말머리 성운이라고 부르고요. 오리온 자리 부근에서 볼 수 있는 암흑성운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별 외에 성단, 성운이라고 하는 그 천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별과 성단과 성운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요. 이것이 별의 탄생과 죽음과 엮어서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실은 훨씬 복잡하지만 중학교 수준에서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주로 수소와 헬륨, 그리고 기타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그 성간가스, 그러니까 성간 물질,
이 성간 물질이 있었는데 이 성간 물질이 모여요. 이 성간 물질이 모여서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는 것이 바로 성운인 거죠. 이 성운이 되었다가 이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물질들은 서로 간에 그 만유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 간의 그 만유인력, 뭐 중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성운에 있는 그 물질 간의 중력에 의해서 이 성운에 있는 물질들이 서로서로의 중력에 의해서 그 물질들이 뭉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별이 만들어지는데 그 별들이 앞에서 얘기했죠. 처음에 별들은 이제 젊은 별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게 상계성단. 그 젊은 별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가 바로 구상성단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별의 경우에는 이제 태양도 별이잖아요. 태양하고 마찬가지인데, 이 별을 구성하는 그 원자의 핵들이 융합을 해요. 핵융합을 해요. 이 핵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빛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별에서는 빛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별의 겉을 이루던 물질이 계속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의 그 겉을 이루던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지면서 그 물질들이 성간 물질이 되는 거고, 이 남은 별은 결국에는 핵융합 과정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니까 이 별은 식어서 빛을 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나왔던 성간 물질에서 다시 별이 탄생하고, 그런 식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실제는 훨씬 더 복잡한 종류의 과정이지만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성간가스, 그리고 성운, 그리고 별, 또 별들의 집단인 성단, 그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순환되어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학습지 2번 우리 은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은하가 뭔지를 알아보면요. 은하는 별과 함께 성단, 성운, 성간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천체를 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는 아주 많은 은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태양계가 있는, 그러니까 태양계를 비롯해서 별과 성단, 성운, 성간물질 등으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집단을 우리 은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니까 우리 은하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은하에는 이 별이 약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은하를 모양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의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 은하의 모양을 옆에서 보면요. 중심부가 구형으로 볼록한 납작한 원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던지면 강아지가 물어오는 이 원반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모양이고요.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보면 이 중심이 막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하의 중심부에 별들이 막대 모양으로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모양의 나선 팔이 있죠. 이 나선 팔에 또 별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의 모양은 중심부가 막대인 이런 나선 모양의 은하다라고 해서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가진 은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은하의 모양을 애니메이션으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보면 중심부에 별들이 막대 모양으로 모여 있으며 소용돌이 치는 나선 팔이 있는 나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면 납작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은하의 크기를 알아볼게요. 우리 은하는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년 앞에서 배웠잖아요. 빛의 속력으로 10만 년 동안 이동하는 그만큼의 거리가 우리 은하의 지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의 위치는 우리 은하의 중심이 은하 중심이겠죠. 이 은하 중심을 은하핵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이 은하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진 이 나선 8에 태양계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은하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태양계를 비롯해서 많은 별들이 있고 또 성단이 있잖아요. 근데 성단은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이 있는데 이 두 성단이 분포하는 위치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보면요. 우선 산계성단의 경우에는 나선 8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죠. 우리 은하에 이 나선 8 있죠. 여기 나선 8. 이 나선 8에 성간물질, 성운. 이 성간물질과 성운이 결국 별이 만들어지는 재료잖아요. 이 성간물질이 뭉쳐진 것이 성운이고 성운이 더 뭉쳐져서 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와 그리고 산계성단은 이런 성운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젊은 별들의 집단이 산계성단이잖아요. 이러한 성간물질, 성운, 산계성단 같이 그러니까 별이 탄생하는 그런 초기 시점에 있는 그러한 천체의 무리들은 대체로 우리 은하의 나선 8에 분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구상성단은 그 늙은 별들의 집단이잖아요. 이 구상성단은 우리 은하에 주로 어디에 분포하고 있냐면요. 은하의 중심부, 이 은하의 중심부요. 은하의 중심부와 은하 주변의 구형 공간을 헤일로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 구상성단, 여기 헤일로 써있죠. 여기에 주로 구상성단이 분포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보면요. 이것이 우리 은하라고 했을 때 은하 주변의 이 구형의 공간을 헤일로라고 하고요. 은하 원반을 제외하고 희미하게 빛나는 이 공 모양의 지역을 헤일로라고 하는 거예요. 또 헤일로를 굳이 나눈다면 좀 더 이 구상성단이 많이 모여서 좀 더 많이 밝게 보이는 이너 헤일로가 있고 구상성단이 좀 더 적게 있으면 빛이 좀 더 덜 나잖아요. 그런 이제 아우러 헤일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구상성단, 즉 늙은 별들의 집단은 우리 은하에서 어디에 있냐? 은하의 중심부와 우리 은하 주변의 구형 공간인 이 헤일로에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선 8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성간물질, 그 다음에 성운, 산계성단 같이 초창기, 별이 탄생하는 초창기의 천체들이 나선 8에 있고 그리고 은하의 중심부와 헤일로에는 별이 죽음으로 가는 그런 늙은 별의 집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은하수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은하수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총정리로 이제 은하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은하수는 무수히 많은 별들의 집단으로 이 밤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는 희뿌연 띠를 은하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은하수가 뭐냐면 우리 은하예요. 이 우리 은하의 일부가 관측된 모습이 바로 은하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은하수를 보면요. 여기가 구형으로 볼록한 우리 은하의 중심부고요. 여기가 납작한 우리 은하의 그 원반 모양, 나선 8이겠죠. 그리고 겨울철 은하수도 보면요. 이렇게 납작한 원반 모양의 나선 8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은하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 은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은하수의 중심부에 군데군데 검게 보이는 부분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성간 물질 때문에 빛이 가로막혀서 생긴 암흑성운인 건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은하수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봄, 가을철에는 은하수가 그 지평선, 그러니까 땅선 있죠. 이 지평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은하수가 잘 안 보이고요. 여름철과 겨울철은 밤하늘에 은하수가 가로질러 있기 때문에 은하수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름철 은하수와 겨울철 은하수가 다른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 은하인데 여기가 은하의 중심이고 여기가 나선팔이잖아요. 그때 은하 중심에서 3만광년 떨어진 위치에 태양계가 있다고 했고요. 지금 태양계를 과장해서 크게 그린 거예요. 태양계는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그걸 그린 거고요. 그리고 지구는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은하수가 관측이 되는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지구의 위치가 여기일 때 지금 자전축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태양빛은 북반구를 수직으로 비추죠. 그러니까 이때가 북반구와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가 태양빛을 수직으로 받아서 기온이 높은 여름철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여름철인데 우리나라가 태양 쪽을 보고 있을 때에는 낮이지만 우리나라가 태양 반대쪽에 있으면 태양빛을 받지 않으니까 어두운 밤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여름철 밤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여름철 밤에 이쪽이 바로 관측하고 있는 그 밤하늘의 관측 방향이잖아요. 이런 밤하늘을 보는데 우리나라 여름철 밤에는 이 관측하는 방향이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하수가 우리 은하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여름철 밤에는 우리 은하의 이 중심부를 향하고 있으니까 이 우리 은하의 중심부는 보다시피 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은하수에서 볼 수 있는 별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여기 써있죠. 여름철에 보이는 은하수는 겨울철에 비해서 폭이 넓고 별의 수가 많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잠시 얘기했는데 우리 은하 이 중심 방향에 궁수자리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름철에 보이는 은하수인데요. 여기가 구형으로 볼록한 우리 은하 중심 방향이고 여기는 납작한 원반 모양의 나선팔이 보이는 건데요. 지금 여기 우리 은하 중심 방향에 궁수자리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가 우리 은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은하수가 우리 은하 중심인데 여기에 궁수자리 별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여름철 밤하늘에는 우리 은하 이 중심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은하 중심부 근처에 궁수자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지구가 공전을 할 거예요. 북반구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여름이었는데 이 지구가 공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가을이 되고 그 다음에 지구가 또 공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겨울이 되겠죠. 그 다음 또 공전하면 봄이 되고 또 공전하면 여름이 되는 건데요. 이때 겨울을 볼게요. 자, 지구가 여기 위치해 있을 때에는 태양빛이 남반구를 지금 수직으로 비추기 때문에 북반구는 태양빛이 들어오는 고도가 낮아서 북반구의 기온이 낮죠. 그래서 이때에는 북반구를 비롯한 우리나라가 겨울철이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나라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면 겨울이면서 태양 반대니까 겨울철 밤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우리나라가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겨울철 밤인데 겨울철 밤에는 관측하는 방향이 이쪽 밤하늘을 보는데 이 관측하는 방향이 우리 은하 중심부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하 나선팔의 이 박강 영역을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은하 중심부에 비해서는 별의 숫자가 적죠.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겨울철에 보이는 은하수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비해서 폭이 좁고 그리고 별의 수가 적기 때문에 더 흐리게 은하수가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더 잘 보이겠죠? 이 여름철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은하 중심 쪽을 보고 있고 여기에는 별의 숫자가 많으니까 이 은하수가 폭이 넓고 훨씬 밝은 은하수가 보이는데 겨울철에는 우리 은하 중심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고 여기는 별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어때요? 이 은하수의 폭이 좁고 별의 숫자가 적으니까 여름처럼 밝지 않고 흐린 은하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은하수의 모습을 영상으로 볼게요. 맑은 날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은하수. 은하수는 우리 은하를 옆에서 관측한 모습이다. 지구에서 관찰한 은하수와 인공위성과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계산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라는 것을 밝혀냈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진 나선 8에 위치하고 있다. 은하수는 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중심부를 향할 때는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지만 반대쪽은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인 궁수자리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여름철에 은하수가 유난히 밝고 넓게 보인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별, 또 성단, 성운을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그 천체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를 영상으로 볼 건데요. 좀 길어서 배속을 빠르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스텔라리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은 아직 한글판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글판이 나와 있는 PC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몇 시예요? 보이나요, 글씨가? 2017년 11월 6일 18시 7분 45초를 지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고요. 지금 여기가 현재 저의 위치입니다. 자, 이쪽 남쪽으로 보니까 별이 좀 보이네요. 맞아요. 지금은 18시 몇 분? 8분이었죠? 해가 지고 있네요. 서쪽에 해가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이죠. 밤하늘에 아직 밤은 아니지만 자, 별이 보이네요. 그런데 사실 이 별은 많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 밤하늘에 별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 별을 조금 더 잘 보이게 해보죠. 바로 이렇게요. 자, 어때요? 훨씬 더 잘 보이죠? 제가 이렇게 구름이나 이렇게 대기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잘 보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때요? 글씨가 있죠? 이게 보여요, 이거. 자, 이게 뭐냐면요. 자, 클릭을 하면 바뀌죠. 클릭을 하면 바뀌죠. 자, 이게 뭘까요? 토성입니다. 자, 이건 토성이네요. 토성이 오늘 떴군요. 자, 종류는 행성. 등급은 0.54. 등급이란 건 이제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냈다 그랬죠. 자,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계속 뭐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위치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한번 토성인지 확대해 볼까요? 토성이 많네요. 신기하죠? 아이고, 너무 줄였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는 정보는
바로 이것의 뭐 천체, 그렇죠? 은하 있는 것을 천체라는데 천체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별이 굉장히 잘 보이는데요. 자, 우리 발밑에는 땅이 있기 때문에 땅 밑에서는 이제 별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땅 밑은 지금 별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땅도 없애보겠습니다. 됐네요. 자, 이제 우리가 아래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보이네요.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별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별자리는 어떻게 있을까요? 자, 수없이 많은 별이 있기 때문에 별자리가 보이지가 않네요. 오히려요. 자, 그래서 여기 요 기능을 이용합니다. 바로 이거죠. 여기 별자리 이름이 있네요. 전갈자리.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네요. 자,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림까지 나왔네요. 보여요? 그쵸? 그림까지 나왔죠? 전갈자리, 뭐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왔네요. 자, 여기 남쪽을 우선 뭐 동서남북을 없애볼게요. 다시. 자, 어때요? 이렇게 그림이 깔끔하게 나왔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진짜 전갈 모양인지 하려면 이제 이렇게 어때요? 전갈이죠? 전갈자리구나 알 수 있어요. 뱀주인 자리.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자리가 있네요. 실제로 여기 있는 자리는 모두 88개요. 엄청 많죠? 그렇습니다. 88개요. 여기 황소자리도 있고요. 자, 각각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별자리가 보입니다. 마차부 자리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도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뭘 보냐?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쌍둥이 자리. 별의 색깔. 정확히는 이제 별의 색깔을 볼 겁니다. 별의 색깔이 지금 다 같은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별의 색깔은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보죠. 자, 우리가 오리온 자리를 볼게요. 자, 여기다가 오리온이라고 치고 클릭을 합니다. 자, 오리온으로 갑니다. 자, 이게 오리온 자리입니다. 어때요? 자, 사람처럼 생겼죠? 사람이 뭔가를 들고 있죠? 그쵸? 그쵸? 그리고 여기 허리 부분이고, 자, 오리온 자리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예뻐요. 자, 여러분, 별자리는 별을 이은 선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자, 이게 오리온 자리고요. 오리온 자리 별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점 하나는 다 별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베텔게우스를 볼까요? 자, 베텔게우스는 어떤 색이에요? 자, 클릭하자마자 여기 정보가 뜨네요. 베텔게우스는 어떤 색이냐? 자, 베텔게우스는 바로 붉은색입니다. 별이긴 한데 붉은색 별이죠. 선생님이 보기에는 붉은색이라기보다도 약간 노란색에 가까운데 아무튼 가까이서 보면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리겔, 여기 리겔 보이나요? 리겔을 한번 볼까요? 자, 리겔은 어떤 색이요? 자, 약간 청백색이죠. 그렇습니다. 리겔은 청백색의 별이에요. 자, 이게 리겔이죠. 자, 아까 베텔기우스는 빨간색, 붉은색, 리겔은 청백색이었어요. 어때요? 별의 색깔이 다른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다.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둘 중에 누가 표면 온도가 높을까요? 네, 리겔이 표면 온도가 높죠. 베텔기우스는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실제로 자, 리겔은 표면 온도가 10,000도에서 30,000도 사이고요. 베텔기우스는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3,500도 이하라고 합니다. 리겔이 훨씬 더 밝죠. 실제로 파란색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은하입니다. 가운데 아주 밝은 부분이 보이죠? 이곳이 은하 중심이고요. 우리는 여기 파란색의 동그라미 부분, 즉 이곳이 태양계입니다. 이곳에서 가운데 중심을 보면 굉장히 밝아 보이죠?
즉 은하수란 건 우리가 은하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반짝거리는 게 다 별이에요. 엄청 많죠? 본격적으로 자, 이게 우리 은하거든요. 은하예요. 은하. 이게 우리 은하인데 자, 여기 보면 이거 보여요? 이게 뭐예요? 자, 안 보인다고요? 잠깐 지워볼게요, 이거를. 자, 여기 보여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바로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굉장히 밝죠? 은하수는 바로 은하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은하의 중심 방향이에요. 그래서 밝게 보이는 거고요. 신기하죠? 이게 은하의 중심이래요. 우리 은하의 중심이죠.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우리가 봤고요. 그럼 이 은하 속에, 우리 은하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별이 있죠. 여기 이게 다 별이잖아요. 별이고요. 별들 사이에도 어떤 물질이 존재합니다. 이걸 별들 사이의 물질, 별성자를 써서 성간 물질이라고 합니다. 성간 물질이 존재하죠. 자, 그뿐만 아니라요. 바로 별들이 모여있는 성단이란 것도 존재합니다. 자, 성단의 성이 뭐라고요? 별성자. 단은요. 예, 단체다, 모아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단은 별이 모아져 있는 형태를, 모여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성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구상성단과 그리고 산계성단이 있습니다. 구상성단부터 알아보죠. 구상성단의 대표적으로 전갈자리 부근에 있는 이 녀석이 있습니다. 구상성단에 뭐가 있냐? 구상성단에 이 자리 구상성단. 자, 보죠. 전갈자리. 자, 여기 구상성단 있대요. 전갈자리인지 확인해 볼까요? 구상성단 어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쯤에 있습니다. 클릭해 보죠. 자, 여기 보이나요? 구상성단. 자, 이게 바로 구상성단입니다. 정갈자리 부근에 있고요.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있습니다. 자, 구상성단은 별들이 모여있는 걸 선생님이 성단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구상성단은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별들이 빽빽하게 공 모양으로 모여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단 자체랑 뜻은 별이 모여있는 건데요. 특히 별이 공 모양으로 모여있죠. 이게 몇 개요? 수십에서 수만에서 수십만 개죠. 그쵸? 엄청 많은 거예요. 자, 여기 별들의 색깔을 볼까요? 어때요? 붉은색 계열이 보이죠? 실제로 이 별들은 붉은색이고 또 늙은 별들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구상성단은 별들이 모여있는 건데 공처럼 모여있고요. 그래서 공구자를 써서 구상, 공 모양, 상이 모양상자, 그래서 구상성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로 늙고 붉은색 별들이 모여있습니다. 나이가 많죠? 아, 이게 구상성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여긴 어디다? 그렇죠. 정갈자리 부근에 여기가 구상성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늙은 별이 있다면 젊은 별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젊은 별을 보죠.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젊은 별을 보려면 우리가 황소 자리를 봐야 돼요. 황소. 다시 황소. 자, 이게 황소 자리인데요. 맞는지 보죠. 아이고, 황소 맞네요. 여기가 머리, 뿔, 여기가 몸통. 자, 황소 자리에 어느 부근에 있냐?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별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하는데요. 산계 성단의 한 종류입니다. 가까이 보죠.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이게 플레이아데스 성단. 이 성단의 이름이고요. 이건
산계성단의 일종입니다. 산계, 어때요? 산계, 뭘까요? 모여있는 게 아니라 좀 흩어져 있다. 이런 뜻이겠죠? 실제로 성단이란 거는 별이 모여있는 것을 성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상성단에 비해서, 아까 전에 구상성단은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있는데, 구상성단에 비해서 산계성단은 모여있긴 하지만 좀 더 흩어져 있게 모여있죠.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산계성단이란 수십에서 수만 개의 별들이 엉성하게 흩어져 있는 성단을 말합니다. 모여있는데 좀 구상성단보다 흩어져 있다. 그리고 색깔이 어때요? 그렇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파란색이죠. 젊고 파란색인 별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이게 산계성단이에요. 이 성단은 특히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합니다. 성단의 이름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단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이죠. 구상성단은 나이가 많고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있다. 붉은색을 띠고요. 그리고 산계성단은 나이가 젊고 그리고 좀 흩어져 있다. 성단이긴 하지만 흩어져 있다. 그리고 젊은 별이 많고요. 푸른색이죠. 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단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엔 성운에 대해서 봅시다. 자, 성운이란 뭐냐? 성운이란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성간물질이라 했잖아요. 이 성간물질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것을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이 무슨 운자예요? 그렇습니다. 구름 운자예요. 성간물질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걸 성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름처럼 모여있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 구름처럼 보여요. 성운이죠. 자, 성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반사성운, 방출성운, 암흑성운이 있는데요. 우선 반사성운부터 보죠. 자, 오리온자를 볼게요. 어디 있을까요? 오리온. 자, 여기 오리온 자리가 있네요. 자, 반사성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나요? 굉장히 밝죠? 그리고 구름 모양이죠? 여기 구름 보여요? 구름. 자, 성운인데요. 반사성운입니다. 반사가 뭐예요? 뭔가를 반사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별의 빛을 반사시켜서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성운 자체는 빛이 나는 건 아니고요. 옆에 있는 별에서, 주변 별에서 오는 빛을 반사시켜서 밝게 보인다. 그래서 반사성운이라고 합니다. 이건 반사성운 중에서 한 예인데요.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이것의 이름이죠. 오리온 대성운은 반사성운의 일종인 거죠. 이게 오리온 대성운. 왜? 오리온 자리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요. 방출성운이란 게 있는데요. 자, 방출성운을 한번 보죠. 자, 이번엔 어딜 보냐? 웹불소 자리라고 있습니다. 웹불소. 뿔이 하나인가 봐요. 웹불소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볼까요? 너무 크게 했구나. 자, 이게 웹불소래요. 뭐 뿔이 이건가?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보죠. 웹불소야, 이게? 유니콘 아니에요? 유니콘인데? 이게 소야? 글쎄요, 여러분 보기에 뭐 같아요? 왜 웹불소 자리인지 모르겠네요. 뿔이 하나인 건 맞는데 이건 유니콘이잖아요. 유니콘 자리네요. 아무튼 이게 웹불소 자리입니다. 자, 그림을 지어보죠. 자, 웹불소 자리인데요. 웹불소 자리에 성운이 있대요. 장미성운. 자, 이것의 명칭인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쁘죠? 자, 이게 어때요? 붉은색의 장미 모양이죠? 와우. 자, 이렇게 이쁜데요. 자, 이건 방출성운이에요. 이것의 명칭은 장미성운이 맞지만 방출성운의 일종이죠. 장미성운은요. 자, 방출성운이 도대체 뭐냐? 방출성운은 주변에 있는 별빛을 흡수해서 누가? 성운이 주변에 있는 별빛을 흡수해서 별빛을 흡수하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운 자체가 가열이 돼서 성운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누가? 성운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방출성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주변에 있는 별의 빛을 흡수해서
흡수하면 이제 빛을 흡수하니까 가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열이 돼서 스스로 그 가열 때문에 빛을 내는 성운을 뭐라 한다? 방출성운. 빛을 방출했다. 그래서 방출성운이에요. 아까 반사성은 단순히 반사시킨 거고요. 얘는 자기 스스로 가열이 돼서 그 가열된 다음에 빛이 방출됐다. 그래서 방출성운인 거죠. 방출성운 중에 대표적으로 장미성운, 이 웹불소 자리에 있는 거죠. 어쨌든 성운이니까 구름 모양이네요. 자, 이번에는요, 암흑성운을 볼게요. 암흑성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오리온 자리에 있네요. 오리온 자리에 볼 게 많네요. 그쵸? 오리온! 자, 이게 오리온 자리인데요. 아까 전에 볼 게 많았어요. 오리온 자리 뭐 있었죠? 베텔기우스도 있고, 리겔도 있고, 그렇죠?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색깔이 달랐죠? 그리고 아까 전에 반사성운도 있었죠? 그쵸? 오리온 대성운이요. 자, 이번에는 말머리 성운인데요. 암흑성운의 일종입니다. 말머리 성운 어디 있을까요? 말머리가 안 보이는데? 자, 이쯤에 있습니다. 보이나요? 보이나요? 보여요? 네, 여기 있습니다. 말머리처럼 보이나요? 자, 이게 말머리 성운입니다. 어때요? 검정색의 말머리가 보이나요? 주변에 여기는 바탕은 그렇죠, 빨갛고요. 자, 이게 말머리 성운이에요. 이 성운을 뭐라 한다? 이 성운을 말머리 성운. 어때요? 그림자가 젖어 있죠? 이거 조금씩 움직이네. 네,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죠? 자, 아무튼 자, 이 말머리 성운입니다. 암흑성운의 일종인데요. 암흑성운이란 뒤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서 어둡게 보이는 것을 암흑성운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암흑이죠, 여기가. 다시요. 뒤에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가로막은 거예요. 말머리 같이 생긴 이 녀석이, 이 성운이.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이 성운을 뭐라 한다? 맞습니다. 암흑성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리온 자리에 말머리 성운이 암흑성운입니다. 알겠죠? 여기도 막 성운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성운이 많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바로 은하에 별뿐만 아니라 별 사이에 물질인 성간물질이 있는 걸 알았고요. 또 별이 모여있는, 누가 모여있는? 별이 엄청나게 밀집해서 모여있는 성단이란 걸 알았고요. 또 성간물질이 모여있는 성운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쵸? 성단에는 구상성단과 상계성단이 있고 성간물질에는 성운에는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이 있다는 걸 알았죠. 어때요? 자, 이렇게 많은데요. 그러면 성운이나 성단이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준 것만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여기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워낙 성운 그리고 성단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요. 보이나요? 자, 요렇게 표시된 거 보여요? 주변에 점점점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성단이요. 산계 성단을 말하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다 뭐라고요? 산계 성단. 그러니까 사실 이런 녀석들을 확대해 보면 다 아까 전에 그 산계 성단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료 버전이라서 이걸 다 확대한다고 다 보이진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게 산계 성단이죠. 약간 모여 있잖아요. 자, 이게 뭐라고요? 산계. 이게 뭐라고요? 산계 성단. 이쪽이 좀 모여 있고. 자, 이런 게 산계 성단이에요. 그리고요, 구상성단도 있겠죠. 구상성단은 어디냐? 구구구구. 자, 구상성단은 동그라미에다가 십자가가 있는 건데, 안 보이네요. 구상성단 없니? 여기 있네요. 자, 이런 게 구상성단입니다. 자, 여기 과연 있는지, 여긴 지금, 그러니까 자료 부족으로 없네요. 여기에 구상성단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이것도. 구상성단. 자, 여기도 구상성단이 있네요. 자, 여기에 뭐가 있다? 구상성단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구상성단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의 십자가 모양은 다 구상성단이에요. 아까 전에 산계성단은 여기 점점점이고. 자, 그리고 성운도 있는데요. 자, 성운은 이런 게 다 성운이에요.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성운.
오, 성운이죠. 성운은 자료가 많네요. 구름 모양, 구름 문자, 성간 물질이 모여있다. 이런 게 다 성운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성운. 성운이 많네요. 어때요? 선생님이 소개한 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성운들이 있죠? 맞죠? 여기도 성운이 있고요. 요 옆에도 성운이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은하입니다. 자, 우리 은하에는요, 이렇게 성단과, 그러니까 구상성단과 상계성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성운이 이렇게 많죠. 엄청, 이 연두색이 다 성운이에요. 이거 한번. 얘도 성운. 와우. 아까 전에 보던 것 같은데. 얘도 성운! 그죠? 성운! 자, 또 뭐 있어요? 자, 연두색. 자, 성운이 자료가 가장 많네요. 성운! 아이고, 잘못 그리겠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